네이버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네이버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의 모의 실험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즉, 비트코인과 같이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과거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이미 CBDC를 만들어 실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이버가 시범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향후 국내에서 CBDC가 상용화될 경우 새롭게 성장할 관련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라고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CBDC 모의 실험을 실시해 도입과 상용화 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CBDC를 발행, 유통, 결제, 송금, 환수, 폐기 등 화폐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화폐로서 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CBDC 보급에 왜 네이버의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영상과 일치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의 영상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화폐 전쟁은 기존의 종이 달러나 종이 위안화가 아닌 디지털 화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승산이 없는 아날로그 시대의 화폐 전쟁은 포기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의 달러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알리페이 등을 대체하여 금융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세안이나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비롯해 중국과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근접한 나라들부터 디지털 위안을 사용하도록 해서 위안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국 내 디지털 위안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중국 내 결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월 5일 서울신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마윈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밑보인 마윈의 신변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상하이 금융포럼에서 중국의 규제당국을 공격한 마윈의 발언이 괘씸죄를 불러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윈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 중국 내 디지털 위안화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국민의 90% 이상이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폐 사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또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민 입장에서는 현재 알리페이도 충분히 편리한데 굳이 디지털 위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최근 엔트파이낸셜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디지털 위안의 상용화에 엔트파이낸셜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또 뿌렸다. 달러 패권 흔들자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며 도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영상에서 위안화의 글로벌화 천병은 알리바바나 틱톡,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 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가지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에서 텐센트의 게임에 결제를 하려고 하면 텐센트 플랫폼에 탑재된 위안화로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위안화의 글로벌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5월 16일 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은 회사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위안화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역시 디지털 위안화 유통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융당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완전 상용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2022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홍보를 하여 디지털 위안화를 해외에서도 사용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디지털 위안화는 해외에서 사용하게 되고 달러의 야성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에서는 민간 기업들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3월 18일 한국투자증권의 크립토 이코노미 태동하는 생태계 이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달러 패권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패그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를 유통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유통될수록 달러 지배력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키는 거점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도록 하면 바로 달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페이스북 사용자끼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고 받으면 그것이 바로 달러 송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없이는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있고 유럽과 일본에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입니다. 미국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이버라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우리의 국력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카카오도 플랫폼 기업이지만 카카오는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이라기보다는 로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웹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로컬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네이버가 왜 글로벌 기업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과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네이버가 글로벌 기업인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에서는 네이버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역할을 국한시키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미국은 달러의 글로벌화를 위해 달러에 패그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민간 기업에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민간 기업에 원화와 패그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통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에도 페이스북이 만든 DM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히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달러를 사용하게 되어 원화의 입지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화에 패그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허용하여 내수 시장에서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원화를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있습니다. 제페토는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1억 8천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페토 이용자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서 원화와 패그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원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 미국의 로블록스에서는 이미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로벅스의 사용액이 약 7,300억 원입니다. 1년 사용 금액이 아니고 1분기 동안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사용액이 161%나 증가하였습니다.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라인, 웹툰, 제페토 등 네이버 관련 플랫폼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코인을 사용할 때마다 원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원화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일본의 엔화는 사실상 기축통화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글로벌화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 미국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은 단연 네이버가 될 것입니다. 즉 디지털 화폐 그리고 CBDC의 최대 수혜주는 네이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